안녕하세요. 센차 EXT.js 7 버전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좀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가 워낙 다양해서 다 설명을 드리긴 힘들고요. 그때그때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EXT.js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한 사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스점 센차닷컴에 보시면 이런 도큐먼트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도큐먼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가이드가 있고 API가 있는데 API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각각 컴포넌트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모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클래식을 클릭하고 모던을 없애면 이제 클래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트 필드를 찾고 싶다. 그럼 데이트 필드에서 데이트 필드에 해당하는 걸 그냥 엔터 취소가 같네요. 데이트 필드 누르면 여기에 이제 데이트 필드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ext form.field.date라고 그래서 데이트 필드를 찾아서 이제 그 예제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데이트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컴피그 속성, 프로퍼티, 메소드, 이벤트, 테마 같은 게 있습니다. 테마는 저도 이제 제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것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뭐 베어리어블을 사용한다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저는 CSS를 바로 적용해서 그냥 붙이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속성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메소드가 아까 있었죠. 여기 보시면 상당히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런 메소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벤트를 클릭하면 이벤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여타 UI 라이브러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방대하고요. 기능들도 많습니다. 또 상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페어런트에서 정의한 내용도 그대로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구현이 작아도 앞에서 이제 많이 됐다면 같이 상속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사용해 보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찾아본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이 정도만 살펴보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패널이 있고요. 텍스트 필드가 있고 데이트 필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콤보 박스가 있고 버튼이 있고 그리드, 트리, 윈도우 정도 이 정도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이제 나오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설명드려도 이게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딱 그냥 구분지어서 이 정도만 한다는 걸 좀 구분지어서 추려봤습니다. 제가 그 EXT.js 워크스페이스 EXT.js 폴더 안에 베이직 위젯이라고 해서 여기다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제 웹 앱이었거든요. ext.application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라이브러리만 가져다가 만드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키텍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고요. 라이브러리만 링크 걸어서 띄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도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것도 좀 많습니다. 뭐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ext.onReady라고 해서 라이브러리만 가져와서 쓰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클래식 앱이라고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빌드에 리소스가 있습니다. 빌드, 디벨롭먼트, 그리고 프로젝트가 있고 리소스가 있는데 베이직 클래식 앱 올이라고 해서 이 세 개 파일이 있습니다. 빌드를 하게 되면 그 화면에 해당하는 CSS 파일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만들어진 CSS 파일입니다. 요걸 복사해서 넣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ext 폴더에 빌드가 있죠. 빌드에 보면 ext all debug, rtl debug가 있습니다. 뭐 두 개든 뭐든 상관없고요. all debug를 가져오겠습니다. 약간 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ext.js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여기 폴더별로 그 하위에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이나믹하게 가져왔었을 때는 ext.js를 쓰는데 그냥 그걸 다 합친 것은 ext 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올이나
올 디버그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RTL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이동하는 아랍 글자 같은 경우에는 쓰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걸 가지고 디버그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복사해서 베이직 위젯에다 넣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베이직 컴포넌트 베이직 콤프라고 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직 콤프에 파일을 2개 만들어야죠. index.html하고 그 다음에 index.js를 만듭니다. 2개의 파일을 만들고요. 얘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폴더에서 좀 전에 만들었던 워크스페이스 ext.js의 베이직 위젯을 폴더로 삼아서 열겠습니다. 네, 여기에 베이직 콤프가 있고 index.html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타입은 HTML이고 HTML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이제 헤드가 있고요. 헤드 안에는 메타 캐릭터셋은 UTF-8이고요. 링크를 겁니다. ref는 rel은 스타일 시트고요. 타입은 텍스트 CSS가 되고요. 그 다음에 href는 현재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현재 경로 이전에 베이직 클래식 앱 올 .css 파일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죠.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 src는 index.js고요. 예,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도 가져왔고요. 또 한 가지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는 현재 경로 아래쪽에 build ext all debug.js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body의 body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한 것은 이제 아까 복사한 베이직 클래식 앱 올 CSS 파일하고요. 여기서 1, 2가 있으니까 여기 1 빼야 되겠네요. 예, 올로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죠. 이 파일 읽어보면 얘하고 얘를 호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ext5를 가져오는 그거 있고요. 이제 시작은 index.js 파일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슬래시가 빠졌네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인덱스에선 ext 라이브러리가 호출될 거기 때문에 ext.onReady라고 해서 ext가 준비가 되면 호출이 됩니다. 그때 함수를 호출하고요. 이 함수 안에서 이제 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ext.create 하고요. ext.panel.panel을 호출합니다. 아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패널을 호출을 한 거죠. 근데 create 문에는 어떤 클래스를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거기에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옵션에 해당하는 게 브레이스리스트로 되어 있고요. 타이틀은 my 패널로 입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width는 400이고 height는
600이고 좀 넓게 줄까요? 800, 600 뭐 이 정도로 준다고 치고 얘가 어디에 출력이 되냐면 렌더는 바디에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했고 얘도 저장했고요. 해당하는 파일을 아직 뭐 서버하고 연계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파일 경로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방금 에러가 났으면 수정을 했는데 렌더2에 제가 문자열로 이렇게 썼는데 에러가 나서 다큐먼트.바디를 직접 입력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방금 보신 이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 패널에서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됐죠. 좀 넓혀보면 보시는 화면처럼 800 곱하기 600의 패널을 하나 만든 거죠.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브러리는 그대로 CSS와 라이브러리는 그대로 링크가 됐고요. 얘를 index.html에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소스를 링크를 걸고요. index.js에서 ext 라이브러리가 준비가 되면 보통 이거는 jQuery 같은 데도 있죠. onReady에서 ext.onReady가 되면 펑션을 호출해서 실행을 했는데 그때 ext.create에서 ext.panel.panel을 실행을 했습니다. 패널이라고 하는 건 ext.js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화면의 어떤 기준 단위입니다. 물론 뭐 패널 대신에 뭐 컨테이너를 쓸 수 있고요.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죠. 패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역시 패널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약간은 좀 경험적으로 좀 쓸 수도 있고요. 이때 생성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 타입으로는 패널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X 타입으로 패널 이렇게 약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계속 진행하면서 배우겠습니다. 기본적인 패널을 만들어 봤고요. 렌더2는 document.body에서 해줬고요. 이것도 이제 onReady이기 때문에 직접 해줘야 되고요. 나중에 ext.application으로 넘어가면 안 해줘도 자동으로 잡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reate 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create 문인데 무엇을 create 할 건지를 정의하고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뒤에 옵션으로 이 create 할 때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옵션에 들어갈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게 됐고요. 이거는 JSON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있든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이거는 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속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 아이템이 들어갈 경우 차일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템즈 해서 차일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 X 타입은 텍스트 필드 라벨은 필드 라벨은 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다른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스는 100 좀 작나요? 120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것도 한번 살짝 일단은 실행을 해보고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행한 파일이죠. 이걸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제목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텍스트 필드를 저희가 추가를 간단하게 해본 겁니다. 화면을 약간 좀 양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윈도우를 뭐 이렇게 컴퓨터를 잘 쓰는 편은 아니어서 여기 좀 가려지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100에 100 정도. 이렇게 하고 제목이 됐죠.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 컴포넌트 중에 이제 패널하고 텍스트 필드를 쓴다고 했었죠.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걸 썼고 여기에 위스를 120으로 줬습니다. 필드 라벨은 제목이라고 해서 제목이 붙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스가 120이 되는 거죠. 라벨이 좀 크기 때문에 라벨의 위스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한 60으로 놓는다면 좀 작나요? 60으로 놓고
이거를 120에서 한 140, 160으로 준다면 이제 라벨이 좀 줄어들겠죠. 예, 라벨이 좀 줄어들고 여기가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즈라고 하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패널을 만들었는데 패널에 자기의 속성이 있고 자기 밑에 차일드를 놓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템즈 밑에 배열로 들어갑니다. 아까 속성은 얘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아이템즈 안에서는 이게 차일드가 만들어지는 순서기 때문에 이게 배열 형태고 배열의 순서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데이트 필드라고 하는 것도 하나 넣기로 했었죠. 이렇게 해서 데이트 필드다 라고 하면 날짜를 하나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면 데이트 필드가 또 하나 추가가 될 겁니다. 날짜 필드가 추가가 됐죠. 현재 이거는 지금 처음에 CSS 약간 버그입니다. 이거는 다시 잡아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 라벨의 위스를 이제 좀 모자라니까 그런 거고요. 얘를 한 200 정도로 넓히시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국내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DD, YYY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콤보 박스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는데요. 여기도 제이슨 형태로 얘를 열어서 여기다가 콤보 박스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선택이라고 하는데 콤보 박스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콤보 박스는 안에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어라고 하는 저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스토어를 이제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할 텐데요. 어떤 그리드나 콤보라든가 트리라든가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어라고 하는 객체를 쓰게 됩니다. 여기는 필드를 쓰게 되는데 밸류는 밸류하고 뭐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쓴다고 정의를 하고요. 데이터는 밸류는 1이고 디스플레이는 홍길동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겠죠. 스토어도 역시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어서 쓰는 거니까 2, 3, 4번이고 얘는 홍길동, 걱정, 유관순, 이순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화면에 밸류와 디스플레이 중 어떤 게 이제 밸류로 갈 건지 디스플레이로 갈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 필드는 밸류고 디스플레이 필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 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콤보 박스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클릭해서 보면 홍길동, 임꺽정, 유관순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넣는다면 버튼을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아직 저희가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X타입은 버튼이고요. 텍스트 버튼이라고 이름을 짓고 위스는 100이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아래쪽에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게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는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패널, 텍스트 필드, 데이트 필드, 콤보 박스, 버튼까지 그려봤고요. 좀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그리드 트리 윈도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